자, 돌아가서 잘 정리해놨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시는요, 인식의 주체가 그죠? 인식의 객체를 인식하는 내용인데 이 작품에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를 뭘 했다?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호명. 오케이. 정리하면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대상의 본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있죠? 이걸 뭐라 할까요? 희진이라고 할까요? 네, 희진이라는 집이 있어요. 요 안에 희진님의 어떤 그런 본질적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본질적 가치, 집 안에 있는 걸 알고 싶어요. 온전히 깨닫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디를 통과해? 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필요하겠죠. 문. 이 문이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으로써 희진함으로써 들어가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요, 이름과 본질은 서로 연결돼 떨어져 연결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왜? 본질에 가장 걸맞은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야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본문 갑시다. 1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했습니다. 인식 주체 누굽니까? 네. 나. 화자죠, 화자. 어디에 있습니까? 작품 내부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습니까? 아, 내부에 있구나. 그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했습니다. 이 대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대상은 뭐였다? 그였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전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름 부르기 호명은 뭐다? 바로 사물을 또는 대상을 또는 사물의 본질을 뭐하는? 인식하는 행위입니다. 인식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물의 본질을, 내가 그 사물의 가치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은 뭐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뭐뭐에 불과했습니다. 몸짓, 동그라미 세모. 세모의 모. 네, 세모입니다. 세모.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모. 네. 어떤 존재? 의미 없는 존재죠.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의미 없습니까? 인식 이전의 존재 아닙니까? 이전의 존재. 네. 가령 저는 이 집이 학교 근방이라서요. 오후에 그냥 길 다니면서 애기들과 손잡고 마트 가고 많이 하는데 아마 저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올해 2학년 올라와서 제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봤다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마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왜? 의미 없는 존재니까요. 네? 내가 이제 학산 요구의 교사라는 정도를 알았던 분이라고 하면 맞다, 우리 학교 선생님 같은데 웃기게 생겼네 하고 이제 지나가겠죠. 네? 애기 손잡고 가고 저 그래도 결혼을 했는갑네. 이때는 뭐야? 아직까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지금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몇 이렇게 좀 더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도 서로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의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서 보니까 이 희진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희진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까? 하면 김상민 선생님 하고 일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몸짓 세모입니다. 1년. 2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인식하였을 때. 그죠? 당신을 의미화하였을 때. 그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이 온다는 것은요. 그 몸이 온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의 의미가 나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습니까? 꽃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꽃이 된 거죠. 꽃이 될래요. 네. 꽃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죠. 어떤 존재입니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꽃, 의미 하면 떠오르는 소설 있죠. 생텍쥐베리의 뭐? The Little Princess. 어린 왕자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세 명의 주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우, 어린 왕자, 하나 더 뭐예요? 장미꽃. 네. 그 별에, B612 별에 놔두고 온 장미꽃. 그래서 그 마지막 헤어지기 전날 밤에 여우와 어린 왕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우가 뭐랍니까? 나는 이미 네가 오기 전 저 황금빛 밀밭 넘실거릴 때면 나는 이미 네가 온 것처럼 너를 떠올리면서 기뻐진다. 왜? 그 어린 왕자의 머릿결 색깔이 황금빛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서로한테 의미 있는 타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걸 그 소설에서는 뭐라 표현하던가요? 길들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똑같다. 그래서 맨 처음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을 때는 그냥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맨 처음 B612 별에서 그냥 장미꽃 하나가 피었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에, 그죠? 장미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여우와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무엇보다 그 어린 왕자가 이 장미꽃을 위해서 유리병을 만들어서, 그죠? 보호해주고, 또 바오밥 나무를 이렇게 없애주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과 노동을 했을 때라야 서로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 없는 몸짓이었지만 뭘 했더니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뭐가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2연. 3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나. 그래서 내가 그를, 그죠? 그를 불렀습니다. 부르기 전에는 몸짓이었어요. 불렀더니 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등장해요? 또 다른 그가 등장하죠. 이 그는요, 그 보입니까? 이 그 나옵니까? 화면에? 네. 네. 이 그는, 요 그라도 됩니다. 아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요 그라면 쌍방향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누군가 또 다른 그일 수 있겠죠. 다른 존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그의 위치가 아니고, 뭐랬습니까? 나는 그냥 난데, 나도 결국 뭐다? 하나의 꽃인 거죠. 불특정의 그가 있을 때 그에게 나도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인식되기 전, 이름 불리어지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이었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나도 사실 요 나오는 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꽃이라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겠죠. 부르는데 이름은 어떻게 정해드느냐 뒤에 나옵니다. 뭐랬습니까?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요. 빛깔과 향기, 동그라미죠. 뭐예요? 꽃은 빛깔과 향기를 갖는데 이 빛깔과 향기가 뭐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바로 요것입니다. 요거요. 그러니까 봐.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도. 어떤 나무가 있으면, 그죠? 이 식물이 있습니다. 그죠? 밑에 뿌리도 있겠죠. 줄기 있겠죠. 줄기. 가지. 있습니다. 그죠? 가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꽃받침도 있겠고. 그죠? 그 위에 꽃이. 있을 거 아니야. 잎도 있겠죠. 잎도. 그죠? 치면, 보세요.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알아볼 때, 다시 말하면
다른 꽃과 이 꽃을 구별시켜주는 이 꽃만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번 뿌리입니까? 뿌리예요? 뿌리 보고 꽃 구별합니까? 뿌리 보면 무슨 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뿌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꽃을 꽃이게끔 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는 아니죠. 다른 꽃과 구별 지어주는 아주 특징적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뿌리 보고 무슨 꽃인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식물학자들? 맞추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줄기겠습니까? 아니요. 잎이겠습니까? 물론 잎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잎보고 꽃 맞추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식물이 뭔지,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이고 본질적 요소는 뭐냐? 바로 이 꽃의 색깔! 그러니까 바로 이 빛깔과 향기라는 것은 어떤 대상 실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요소고, 이 본질적 요소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 온전히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죠?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그죠?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의 본질을 깨달아서 이름을 불렀더니 꽃이 되었어요. 이거와 똑같이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알아차려서 나의 이름을 좀 불러줘. 이런 이야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3년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에게로 나도 가가지고 뭐가 되고 싶다? 그의 꽃이 되고 싶대요. 예, 장윤정의 꽃이죠. 꽃이 될래요. 그 내용입니다. 꽃 동그라미. 마지막. 우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범주가 확장되었죠. 이 시는요, 나중에 학습 활동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의미의 범주가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점층적 구성을 취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나였어. 나. 그리고 의미 없는 몸짓. 그죠? 그래서 내가 몸짓을 인식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장해서 그와 나의 관계가 되었고, 비로소 그와 나와 그라는 무슨 관계? 우리의 관계가 된 거죠. 범위가 넓어진 거죠. 관계의 정도가 깊어진 거죠. 넓어지고 깊어지고. 알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 동그라미요. 이때 나오는 무엇은 what이 아니고 something, somebody.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반복법이네요. 위에 보면 되고 싶다. 여기도 되고 싶다. 의미를 강조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뭡니까? 상호적이죠. 쌍방향적입니다. 요 앞에 내용은 다 뭐였습니까? 일방향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를 불렀고, 그렇죠? 그가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회는요.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그가 나에게, 내가 그에게. 어떻습니까? 상호적이죠. 네,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동그라미. 마지막 눈짓요. 동그라미죠. 그래서 관계의 의미가 더욱더 심화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작품에 대한 작품 정리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때 한번 필기를 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남은 시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강 상민이었습니다. Under my skin